사람 믿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저를 완전히 배신하고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을 때 그제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타인의 시선과 좋아요, 숫자에 목말라 하며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 모든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변명과 과시. 대신 붙잡은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방 하나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듣기 7 말하기 3의 연습. 이 단순해 보이는 변화들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서는가, 그리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귀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지금의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터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31살이 되도록 사람들의 시선에 목말라 살았다. 회사에서든 모임에서든 항상 먼저 말을 걸고 내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다. SNS에는 멋진 순간들만 골라 올렸고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밤마다 혼자 남겨질 때면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석 달 전이었다. 대학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현석이가 나를 배신한 날 밤, 휴대폰 화면이 차갑게 내 얼굴을 비췄다.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민수 그 놈 진짜 최악이네.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었구나. 손끝이 떨렸다. 마우스를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다. 현석이와 나는 스타트업을 함께 시작했다. 나는 그를 형처럼 믿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기술도 자금도 심지어 내 인맥까지 모두 공유했다. 민수야, 우리 진짜 대박 날 거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 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외로움에 관대했던 나는 그 말에 넘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를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 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현석에게 전화를 걸어 격렬하게 따졌지만 그는 냉정하게 돌변했다. 내가 나를 이용하려 했잖아. 나는 그냥 먼저 행동한 것뿐이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오히려 현석을 착취했고 그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으며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글들이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었다. 가장 쓰라린 건 평소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동료들의 침묵이었다. 그들은 내 해명을 듣기보다 소문만을 믿는 듯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은 그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나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사업가이자 인성 파탄자로 낙인 찍혔다. 사업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다. 심지어 나를 걱정하는 척 다가와 내 불안과 외로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몇 달을 폐인처럼 지냈다. 자취방은 쓰레기장처럼 변해갔고 내 몸과 마음도 함께 병들어갔다. 거울 속에 나는 초췌하고 볼품없었다. 씻는 것도 귀찮았고 밥을 먹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뼛속 깊이 와닿았다.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위층에 사는 정숙 할머니가 어느 날 초인종을 눌렀다. 젊은이 밥은 먹고 다니나? 문틈으로 보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비닐봉지에서 김치와 반찬을 꺼냈다. 요즘 발소리가 안 들려서 걱정됐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내 방을 후어보며 혀를 찼다. 먼저 방 좀 치워. 자기 집 귀 못 대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 귀 대접받는 일은 없더라.
그 말이 마치 한 줄기 피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빗자루를 잡았다. 먼지가 햇살에 춤을 췄다. 바닥을 닦고 창틀을 문지르고 책을 정리했다. 정갈해지는 방에 맞춰 내 몸가짐도 달라졌다. 면도를 하고 구겨놓았던 셔츠를 다렸다. 할머니가 주신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며 기이하게도 울컥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본 적이 있었나.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방이 변하자 마음가짐도 변해야 했다. 나는 책상 위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7대3. 듣기 70 말하기 30. 그동안 나는 내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만 했다. 멋진 말, 재치 있는 농담, 과시하려는 지식들. 다 내 모습이 더 커 보이게 하는 장치였다. 이제는 다르게 하기로 정말 듣기로 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 준호를 만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요즘 많이 힘들지? 예전 같았으면 내 억울함을 쏟아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솔직히 나는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을 듣다 보니 혼란스러웠어. 미안해.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 해명보다 내 태도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리 억울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의심만 키울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온라인의 악성 댓글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과 싸워봤자 내 손만 더러워질 뿐이었다. 대신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걸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더 이상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관찰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지켜봤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점차 관심을 잃었고, 반대로 나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특히 준호는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민수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소문만으로 사람을 매도하지 마세요. 그 글을 보며 눈물이 났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내 취약한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들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신뢰를 쌓아갔다. 나의 내실은 단단했고 나의 태도는 품격이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조언을 구하고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저녁 준호가 물었다. 민수야, 정말 궁금한데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든든해 보여. 나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나는 이제 깨달았어. 진짜 귀티나는 인생은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가장 먼저 귀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야. 혼자 있을 때도 내 공간을 정갈이하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성장하려 노력해야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돼. 나처럼 외로움이나 불안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거든. 대신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대화할 때는 7할은 듣고 3할만 말해. 그러면 상대방도 편안해하고 내 진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어. 그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돼. 그러면 그들은 힘을 잃고 진짜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너처럼 말이야. 결국 모든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더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도 이제 알았다.
진짜 빛나는 방법을.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 모든 걸 겪으면서 깨달은 건 남들이 눌러주는 좋아요보다 내가 나에게 먼저 눌러주는 좋아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혼자 있을 때 내 방을 정갈이하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7대 3으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나를 지켜줬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나처럼 타인의 시선에 목말라 하며 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아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귀하게 대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혹은 경청 7대 3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손잡이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응원하는 밝은 무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주세요. 그 한 번의 터치가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돼요.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대접하시길 바라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면 언젠가 그 빛이 서로를 비출 거라고 믿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